얼큰한 소고기국의 원조 대구. 그런데 대구에서 육개장을 먹으려고 하면은 분명 모양은 육개장인 것 같은데 각자 다른 이름으로 불려서 뭐가 뭔지 몰랐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신가요? 대구탕, 따로국밥, 선짓국, 해장국까지 분명 기본은 육개장과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죠. 육개장의 원조로 불리지만 육개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 다양한 이름만큼 다양한 모양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대구의 육개장, 그 기본 모양을 지금 소개합니다. 대구에서도 모양과 맛과 부르는 이름도 제각각인 육개장. 가장 초창기 육개장의 처음 모습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식 조리 기능장과 함께 직접 육개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육개장 끓이기 위해서 먼저 이 소고기 부위 중에서 이 양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무, 대파, 그리고 육개장에 들어간 양념 준비했습니다. 특징이라면 이 고춧가루도 들어가지만 육개장에는 고추기름이 들어간다는 게 좀 특징이 있고요. 이 대파는 좀 육개장에는 듬성듬성 크게 썰어 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오래 좀 끓이다 보면 형태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끓이려면 통으로 이렇게 썰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 끓여내기 때문에 모양이 뭉개지지 않도록 큼직하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무도 대파하고 마찬가지로 좀 오래 끓이기 때문에 이 육수 맛 그리고 양념 맛이 무 속에 깊이 스며들면 되게 무를 하나 씹어도 되게 깊이 있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얇게보다는 두껍게 하는 게 좋죠. 이 양지는 특징이 고기 계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주시면 지방이 적어 담백한 양지는 결대로 찢어서 준비해주고요. 이제 무랑 그리고 대파 그리고 고기를 양념할 건데요. 큼직하게 썬 대파와 무, 잘게 찢은 소고기 양지살을 넣고 간장과 마늘,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을 넣어 먼저 버무려 줍니다. 채소와 고기에 양념이 잘 배도록 섞여주고요.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푹 끓이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대파하고 무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충분히 1시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양념과 채소가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끓여낸 육개장 한 그릇.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궁합이라는데요. 특히 이 대파와 무는 또 이 고기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영양학적으로 맞고 또 맛으로도 이렇게 조화로움이 굉장히 좋은데 국으로 끓이면 훨씬 더 이 고기 맛이 무랑 또 대파에 배어들면서 국물과 이 건더기의 조화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좋다고 봐야겠죠. 푹 끓여낸 만큼 깊은 맛은 배가 되는데요. 예전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시작된 육개장이 만드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그 모양과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들어가는 재료는 똑같지만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맛은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추억의 맛을 느끼려는 이들로 가득했는데요. 평범한 육개장 한 그릇이 누구에게는 세상에 다시 없을 귀한 맛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을 되돌려주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먹어본 국밥 중에서는 이 집이 최고입니다. 어릴 때부터 먹던 대구의 전통 음식입니다. 서울 소국밥하고 또 틀립니다. 소고기 무국하고 틀립니다. 이곳의 비법은 바로 물입니다. 무나 대파, 고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신경 쓰는 건 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육수를 사골물이나 이런 데서 구워서 하는 게 아니고 생수에다가 살코기 육수를 냅니다. 물에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주인장을 따라서 간 곳에는 약수터에 갈 때나 들고 가는 물통이 한가득입니다. 물도 청도 가지산 줄기에 지하 165m 파가지고 한 3일 만에 한 60통씩 떠가 옵니다. 국 끓이는 물입니다, 이게. 청도의 지하에서 가져온 깨끗한 물. 맹물에 잘 손질된 고기를 넣어
볶듯이 끓여내는데요. 여기에 고춧가루와 간장을 넣어 기본 간을 맞춰줍니다. 이 많은 양을 한 번에 일정한 온도로 끓여내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가마솥과 장작불. 그런데 장작을 사용하는 건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끓이면 국이 더 맛있고 이런 건 아니고, 예, 가스로 끓이든 뭐 똑같아요, 맛은. 근데 옛날 향수. 자기가 소시절 때 부모님들이 하던 모습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그 일종의 향수지. 예, 순간에 저래 끓여야 맛있다. 향수를 부르는 장작불과 가마솥.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에 맞게 대파 따로, 고기 따로, 무 따로 끓여낸 육개장. 손님 상에 나가기 전에 다 같이 합쳐져 얼큰하고 구수한 맛을 냅니다. 추억을 부르는 맛이지만 사실 이 육개장은 대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제각각이죠. 이렇게 모양도 이름도 달라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가 이제 그 끓이는 국에 대타로 등장했을 때 이제 육개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육개장이라는 것이 대구에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그 세월이 가면서 문파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구 육개장 스타일로 또 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 해장국 스타일로 가는 곳, 하나는 따로국밥형, 정통 따로국밥형 가게. 예. 이래서 세 개로 지금 많이 분파됐고 많이 진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곳은 대구 육개장의 또 다른 형태로 분류되는 이른바 따로국밥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무려 76년 전 따로국밥이 이곳에서 탄생되었다는데요. 식당의 세월만큼 이곳을 찾은 손님들도 세월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모두 옛맛을 기억하는 분들이죠. 70년이 넘게 지났지만 예전에 먹던 따로국밥의 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고슬고슬한 흰 쌀밥과 얼큰한 국밥, 한상 차림의 모습도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고 남아있는 그 시절의 맛, 모두 그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이 시원하고 맛이 우리 입에 맞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앙금식이잖아. 좋아요. 항상 뭐 변함이 없이 맛이 변함이 없어요. 20살 후반부터 삼각 때부터 먹는 게 지금 어제가 했잖아요. 난 지금 78이야. 78이야. 그 가난할 때 이 국밥 한 그릇 먹으면 힘도 났고 맛도 있고 가장 끓은 것이 그거야. 대구의 가장 유명한 것이 따로국밥이다. 그러고 보니 왜 이름이 따로국밥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해방되고 일본에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제일 중심가의 동성로 입구에서 그때 땔감 장사를 하셨어요. 땔감 장사를 하다가 땔감 손님들한테 할머니께서 이제 국을 끓여 주시다가 그 국이 굉장히 맛이 좋다. 그래서 그걸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국밥이라는 이름도 이걸 손님들 드셔보니까 소고기 국밥도 아닌 것 같고 선지국도 아닌 것 같고 육개장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이름을 하나 만들자 해서 밥을 따로따로 나온다고 해서 따로 국밥으로 이름 지었어요. 그렇다면 왜 애초에 밥과 국을 말지 않고 따로 주게 된 걸까요? 대구 따로국밥의 탄생 과정인데요. 팔도에서 이제 부산 아니면 대구로 피난민들이 오잖아요. 이때에는 그 장국밥 형태로 말아가지고도 주기도 하고, 왜 거기에 뭐 다시 분리해가지고 하기보다는 국을 말아가지고 축축축축 이런 식으로 해주었는데, 이 결정적으로 방가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왔다가 이 양반가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밥에 국을 말질 않아요.
저 어른들은 국하고 밥하고 따로 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따로라는 국밥 형태 이름이 그쪽에 벽에 붙게 되죠. 옛날 대구 따로국밥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따로. 아무리 많은 손님이 와도 따로 상을 차려내는 양반가의 반상은 1인이 혼자 먹는 상차림이 기본. 여기에 밥과 국, 반찬이 기본이 됩니다. 국에 밥을 말아서 먹는 국밥은 그 시절 양반가의 예법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가의 예법을 지켜 탄생하게 된 따로국밥. 여기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재료, 선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때 부서지지 말아야 돼요. 원래 잘 부서지잖아. 잘 부서지죠. 이거는 선지는 잘못하면 부서져요. 물이 세도 부서지고 약하면 또 안 익고 그렇거든요. 물 조절을 잘해야 돼요. 삶을 때. 소고기, 대파, 무만 들어가는 기본 육개장에 선지를 넣은 선지국 형태의 모양으로 육개장의 모양이 달라지게 된 건데요. 대구에 있던 우시장 덕분에 질 좋은 선지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선지가 추가된 이유가 될 수 있다네요. 불 조절이 중요한 선지는 육개장과 같이 끓이지 않습니다. 육개장 따로, 선지를 따로 끓여낸 뒤 뚝배기에 한가득 국을 담아냅니다. 고명으로 양지고기 얹어주고 매콤한 고추기름 한 바퀴, 여기에 알싸한 맛을 더해줄 마늘까지.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어지는 따로국밥이 완성됩니다. 따끈한 흰 쌀밥에 개운한 김치 한 점. 그 맛이 궁금하다면 대구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대구 신미로 지정된 따로국밥의 명성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퍼진 건데요. 모양도 재료도 대구에서 볼 수 있는 따로국밥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제 따로국밥은 대구를 알리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된 거죠. 올해 1월에 메뉴 개발을 시작해서 정식 판매는 2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권 관내 휴게소에서는 저희 7곡 휴게소가 가장 먼저 개발해서 판매가 시작되었고요. 하루에 200에서 250그릇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휴게소 특성상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방문하죠. 최근 수도권 휴게소까지 진출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따로국밥을 먹는 손님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휴게소에서 맛보는 따로국밥의 맛 어떤가요? 보통 이 국밥 먹으려면 대구에 고속도로 또 내려서 직접 뭐 시내나 이런 데 찾아가야 되는데 휴게소에서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자주 오고 싶습니다. 국밥 맛은 좀 어때요? 저희 엄마 거보다 좀 더 맛있습니다. 전통의 보양식에서 출발해 얼큰한 대구의 색을 듬뿍 머금고 전국으로 퍼져나간 대구의 육개장. 이 명성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대구의 이 따로국밥, 대구 육개장, 대구탕 그것을 전수하고 흘러온 이런 기록들과 레시피와 여러 가지를 어떤 타지 사람이 오더라도 이거를 홍보 수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전수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향토 음식 전문점을 좀 특화시키고 그리고 이 향토 음식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맛도 아는 만큼 더 맛있는 법이죠. 우리가 늘 먹던 음식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 맛을 지키려는 노력을 제대로 알고 먹는다면 평범한 육개장 한 그릇도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전통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은 제가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이 전통의 맛을 후배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여유롭게 오셔가지고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고 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